제가 계속 가졌던 관심은 뭐냐면은 세상에 대한 제가 이해하는 바를 건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동시에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지점이죠. 건축가가 된 거는 얼떨결에 된 거고요.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리다가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얼떨결에 건축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운이 좋은 게 건축이라는 그 영역이 저하고 되게 잘 맞아서 되게 즐겁게 하고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건축가가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낙서쟁이입니다. 아직도 낙서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일단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대학원 때 논문을 쓰라고 그래서 외국이었는데요. 논문을 쓰라고 해서 논문을 썼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자살 체험 다리거든요. 여기서 뛰어내려요. 그러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화장터예요. 화장터에서 태워서 그 에너지로 다시 호텔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너무 좀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낯설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건축가냐 아니면은 예술가냐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많이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상상을 하거든요. 미래 이런 왜냐하면 저희한테 이런 일이 주어지진 않거든요. 서울시에서 저한테 이런 거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막 서울을 갖고 이제 노는 건데요. 이제 이 아이디어는 이제 지나쳤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다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연결되지 않는 다리를 제안하려고 그래요. 건널 수 없는 다리.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정말 건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보통 건축 생각하시면 딱딱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림에서 출발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쓰잘데기 없는 그림들인데요. 보통 뭐냐면은 부모님과 오리를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가서 오리를 그린 다음에 똑같이 그리면 오리가 너무 재미없어서 크게 확대한 것처럼 그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작아진다고 상상하면 오리 속에 들어가도 오리 속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상상을 계속 해본다는 지점에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철학에 가끔 관심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20대 때 철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사나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거 생각하다가 철학 책들을 자주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이데거라는 독일 작가예요. 그래서 Being and Time, Sein und Zeit인가 뭐 이런 책인데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읽기가 싫더라고요. 이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책을 왜 샀을까? 그래서 그냥 장난이나 치자 그래서 그냥 책을 열고 단어를 연결했어요. 단어끼리 막 단어를 연결하니까 책을 또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 책 안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연결되면은 또 소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놀이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심심하니까 이렇게 막 선끼리 뭐 이게 끝나는 지점하고 뭐 이렇게 연결했더니 또 이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도 지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놀았어요. 네. 뭐 이런 일을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결국은 제 많은 작업들이 선으로 시작돼요. 선 그죠? 근데 선이 이게 그 법규적인 선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면은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칼 막 이렇게 가위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경우에 많은 경우는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막 그 자르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들에 의해서 많이 됐다라는 거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제 작업들이 보면 그런데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주제고요. 자, 이거는 에스 마할이라는 영어로 이름 붙여놨는데 사실 마할은 인도 말이죠. 산스크리트어로 뭐 주택이란 말이래요. 마할이. S는 손이라는 제 친구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집이 이제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가봤더니 벌써 이 친구가 부시고 어디로 도망갔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분이 고등학교 때 그 굉장히 독특했는데 뭐 아쟁 배우러 다니고 달금 배우러 다니고 뭐 주역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리고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로 방황을 삼았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막 빙빙 도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옥이더라고요. 한옥이 그래요. 현관이란 게 없잖아요. 그 현관은 일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 집은 옛날에 아무데나 들어가면 돼요. 그냥.
너무 좋죠. 그래서 아무데로나 들어간 집인데 결국 한옥이었어요. 네. 바람에 날리는 커튼을 이제 주제로 삼아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심각하죠. 바람이 이렇게 센 지역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짓고 났더니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근데 저하고 그 친구는 좋아했어요. 너무 막 앉아가지고 야 집이 날라간다 정말 너무 좋다. 이제 보시면 커튼 있을 때 없을 때하고 차이가 좀 나죠. 네. 자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이 커튼의 용도가 보이시죠? 이게 바람이 안 불면 방처럼 돼요. 그죠? 부드러운. 그래서 여기 영화도 보고 막 그런 또 하나의 방인데 이 바람에 날려서 문제죠. 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기 집이 날아가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가상 공간의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죠. 가상계 뭐 사이버 스페이스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러면서 이제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 한참 미국에서 유행을 했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죠? 모르시는 분이 더 많군요. 하여간 그 일종의 게임은 아닌데 어쨌든 가상의 어떤 공간인데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제가 설계한 거를 모두 다 그 영역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드느라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이래요. UFO가 와서 보일러실을 데려가는데 납치했는데 얘가 겁이 나서 얘가 도망가는 내용이에요. 네, 이건 아직 영화로는 안 만들어졌는데 가다가 보시면 여기 자세히 안 보이시는데 마릴린 먼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바람에 관련된.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라기수다라고 하는 펜션인데요. 이건 정선이에요. 정선. 네. 풍경이 좋죠. 앞뒤 풍경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이 생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풍경을 즐겼잖아요. 그래서 정자란 걸 지어서 그래서 그 주제가 비슷합니다. 좋은 풍경이니 정자를 만들자. 네. 그래서 그 당시 이건 7년 8년 때니까 그 당시 펜션이 기본적으로 10평 정도 됐는데요. 그거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간 부분은 확장하고 파란 부분은 축소해서 압축해서 똑같은 공간이지만 다양성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교배를 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오더라. 그래서 다양한 게 나왔는데 여기 이런 게 왜 입혀졌느냐? 펜션이니까 정말 좀 독특한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걸 저한테 요구했냐면 제가 그분이 스페인에 가서 투어를 보고 왔는데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으니 그거를 연상할 수 있는 게 있냐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빨간 커튼을 하려다가 빨간 커튼 아까 조금 전에 집에 썼잖아요. 또 쓰면 좀 그래서 뿔을 그냥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꼬리가 있는 거는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예, 혜성이고 이건 정자고요. 네. 그래서 꼬리도 만들어 봤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건물을 커 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SMR에서는 움직임을 건물이 가졌잖아요. 이것도 움직임을 가지는데 이거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부드러운 건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접근했습니다. 발상은 금기하지 않 그러니까 서로 어떤 A랑 B랑 관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타부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추어탕과 건축이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추어탕 건축을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가 제일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관계 없는 거를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건축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요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이상하게 디자인을 해도 그게 컴퓨터를 통해서 그걸 도면화시키는 작업은 이미 다 가능해요. 제가 뭐 마이크로 박테리아처럼 생긴 건물을 설계해도 그건 다 시공도 돼요. 요새는 거의 이제 앞으로는 간담 하나하고 프린터 하나만 갖다 놓으면 다 될 거거든요. 프린터가 다 찍찍찍찍하고 힘든 건 간담이 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어떻게 새로운 걸 창발적으로 만들어내냐는 금기하지 않으면 된다.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금기시하지 않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알죠? 나를 뭐 여기 묻어줘 하니까 저기 묻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축이 기본적으로 부동 영원을 추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안정감을 추구하는데 저는 생각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근데 그렇게 그 지점으로 옮겨가면 그 지점에서 옮겨서 다시 원래 건축 지점으로 오면은 다양한 생각들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궁극적 목표가 움직이는 건축이 제 목표는 아니고 그런 지점에 놓고 제 생각을 거기다 저를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오다 보면 다른 생각들이
어떤 기존 건축이 생각보다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발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